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임혜입니다. 샤론코치 북클럽 저자 해설 버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었죠? 네. 초등엄마 관계 특강. 대치동 교육 전문가 샤론코치의 학부모 관계 솔루션. 네, 68 플러스. 많은 사례, 많은 그 경우,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물론 이 책은요, 학부모를 둘러싼 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의 출발을 어디서부터 할까? 그런 시작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부모,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또 학원 선생님,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데 어떤 또 우리 행동 방침, 스탠스가 필요한지. 그래서 엄마 이야기, 아이 상황과 기질에 따라서 또 아이의 사회생활, 또 교우관계,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엄마인 나와 나를 둘러싼 가족 관계에서 난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자 해설 버전으로 알려드릴 거는 122페이지에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엄마의 말. 여기를 한번 볼까 해요. 네. 제가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27살에 결혼했고 30살에 첫 아이를 낳았다. 1990년 당시에는 30대 초산이 위험하다는 분위기였다. 지금 이런 소리를 하면 지나가는 개도 웃겠지만 그때는 그랬다. 게다가 아이가 뱃속에서 거꾸로 선 바람에 자연 분만은 어려웠고 제왕절개 수술이 불가피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낳고 본격적인 육아를 시작했다. 당시로는 늦은 나이에 힘들게 낳은 아이라 애지중지할 수도 있지만 난 오히려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다. 유별난 자녀 양육이 오히려 아이의 성격을 예민하게 만들고 엄마는 물론 아이까지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과 육아였지만 아이에 대한 생각과 마음가짐은 달랐다.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낳은 것도 기뻤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으로 이 말을 되새겼다.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는 나에게 기도였고 다짐이었고 아이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였다.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겪었다. 아이 때문에 웃은 적도 많았고 아이 때문에 힘든 점도 많았다. 내 맘처럼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중심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강의할 때마다 엄마들에게 글을 함께 읽자고 말한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지만 이런 마음을 잊지 말자고 되뇌인다. 큰 소리로 읽으면 우리 마음에 작은 물결이 생기고 눈을 감으면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습도 떠오른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새삼 고마운 마음이 솟구치기도 한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여러분도 아이 낳았을 때 혹은 임신입니다, 축하합니다 소리 들었을 때 아이 낳고 그 모습이 누구 닮아서 저렇게 못생겼어? 혹은 너무 예쁘다 그런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초심과는 다르게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힘들다 보니 우리 입에서 예쁜 말이 안 나올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문처럼 이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다른 사람들이 다 엄마가 부럽대. 네가 도와주니 한결 편하다. 우리 아들이 만들어주시니 정말 맛있네. 우리 딸이 만들어주니 정말 맛있네. 힘들어? 힘들어 보인다. 네가 인정받을 기회가 꼭 올 거야. 인생 길다.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엔 네가 이길 거야.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항상 이런 말을 말하는데 속뜻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아들로,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존재 그 자체를 긍정하고 감사하자. 아이를 키우는 동안 화나거나 좌절하게 되는 순간도 있지만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야단칠 때 행동의 교정을 원하는 거지 이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야단칠 때 항상 이 점을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아이들은 종종 머뭇거리고 조바심을 냅니다.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결과가 안 좋을까 봐 걱정합니다. 아이를 믿어주는 엄마의 한마디가 곧 자신감이 됩니다. 특히 엄마가 과도하게 엄격하게 기준을 세우면 우리 아이들은 자꾸 눈치를 보고 이 활동의 중요성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좋아할까 야단칠까 그거를 염두에 두거든요. 그러면 올바른 활동,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실패하는 과정을 겪는 그런 구간이에요. 괜찮습니다. 항상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엄마가 부럽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외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색다른 자극이 될 것이에요. 가끔씩 특별한 인정의 말을 이용하세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물론 엄마가 집 안에서 아이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객관적으로 혹은 너를 아는 어떤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칭찬하더라 라는 전언 말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기운이 납니다. 네가 도와주니 한결 편하다. 아이가 선의를 가지고 엄마를 도와주면 감사를 표해 보세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세심하게 피드백을 해주면 좋아합니다. 감사는 습관이에요. 아이는 남을 돕는 기쁨도 알게 됩니다. 아이가 서툰 솜씨로 무언가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세요. 비록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그 과정을 모두 달성했다면 그것 또한 크게 칭찬해 줘야 됩니다. 음식을 만든다고 부엌을 난장판을 쳐도 일단은 음식의 맛에 대해서 칭찬하세요. 진짜 맛있다. 훌륭한데 엄마가 못하는 걸 했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엄마랑 같이 치울까
하면서 그릇 정리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그럼 아이가 처음에는 음식 자체에만 신경을 쓰다가 그 다음에는 다음에 설거지까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들거든요. 이것도 과정입니다. 네. 힘들어 보인다. 대화하기에 앞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표정이나 상태를 관찰하고 감정을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정에 대한 공감은 모든 소통의 시작입니다. 중요합니다. 엄마가 일방적으로 주는 메시지 아이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아이가 컨디션이 정상일 때는 더 쉽게 받아들이고요. 아이가 도저히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들을 수 없는 상황에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아이가 편안하게 있게 하고 아니면 내가 한마디의 위로의 말이 아이가 받아들인다면 그때 이야기를 풀어도 좋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하자, 중요한 것만 먼저 말하자, 이거는 올바른 대화법은 아닐 수 있어요. 예. 네가 인정받을 기회가 올 거야. 인생의 선배이기도 한 엄마는 아이에게 미래를 그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아이의 인생에서 펼쳐질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적어도 몇십 년 산 사람들이지만 아이는 우리보다는 적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성공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주는지, 지금의 실패가 어떤 결과를 주는지 그 아이들은 가늠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엄마들은 다 해봤잖아요.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극복도 해봤고, 포기도 해봤고, 우리는 점차 발전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역사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이 아이가 지금은 이 아이가 인정을 못 받아도 언젠가 기회가 온다는 것도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네. 인생 길다.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엔 네가 이길 거야. 실패했을 때, 고민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용기를 주셔야죠. 아이도 나이를 먹을수록 크고 작은 좌절과 실패에 부딪힙니다. 그렇지만 모든 고비마다 부모가 나서서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은 필요하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특히 열정적인 엄마들은 이 부분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자기주도 학습에서 자기주도 인생으로 가는 거라고. 엄마주도 학습에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발전하고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주도 인생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사람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정도는 다르죠. 행복은 의지를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전염됩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 아이도 행복해지죠.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많으면 덩달아 행복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존중하고 많이 행복해 주셔야 됩니다. 2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세상을 살다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지만 그중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식을 키우는 일일 것이다. 매 순간 성장하며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라는 존재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초보 엄마다. 엄마라는 역할에서 벽에 부딪힐 때마다 이 일의 최종 목표를 떠올리자. 아이가 독립된 한 사람으로 행복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원대하지만 단순한 그 목표를 향해 지금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당신이 프로 엄마다. 저도 오랜만에
이 부분을 읽었는데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그리고 오늘 아이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하네요. 여러분들 샤론 코치가 지은 초등엄마 관계 특강 다시 읽어보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샤론 코치 북클럽 저자 해설 버전이었습니다.